자, 혼성화의 원리를 응용한 피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세포를 현미경에 사용하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염색체를 고정시키고 염색체 내에 있는 DNA를 단일 가닥으로 변성시킵니다. 그러니까 혼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일 가닥으로 변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준비된 탐색자, 이때 탐색자라고 하는 것은 DNA, 내가 원하는 DNA 어딘가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든 작은 핵산의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을 표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나 그 다음에 형광물질로 표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위에다가 뿌려주면 염색체에 만약에 이 프로브가 붙을 수 있는 상부적인 염기 서열이 있다면 알아서 혼성화가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형광이 나타남으로써 염색체 어딘가에 그 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피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금 보다시피 이제 염색체가 한 쌍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일 이 정도의 결실이 있다. 우리가 그 염색체의 구조 이상에서 중복 결실, 역위, 전좌 이런 걸 배웠을 건데 지금 보다시피 염색체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로 크게 결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핵형 분석을 통해서도 육안으로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것 같이 아주 일부만 정말 작은 부위만 결실이 됐다. 우리가 이런 걸 미세결실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조금만 결실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핵형 분석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이러한 미세결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봤는 그 미세결실, 즉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세결실이라고 했을 때 이 미세결실에 해당하는 염기서열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윗부분, 이 부분은 결실이 없는 정상적인 이 부분의 염기서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미세결실이 있죠. 그 부분은 이런 정상적인 염기서열에서 이만큼이 결실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밑줄 쳐져 있는 이만큼의 염기서열들 THC, TAA라고 하는 부분이 결실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결실됐기 때문에 짧은 가닥을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세결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정상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염색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탐침자, 즉 프로브를 만듭니다. 아까 프로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하는 DNA 부위에 딱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핵산의 조각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지금 보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다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조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형광을 입혀버리죠. 지금은 녹색의 형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정상의 염기서열을 가진 염색체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러한 프로브, 인위적으로 만든 이 작은 DNA 조각을 이 염색체에다 쫙 뿌려주면 이 프로브가 알아서 상보적인 염기서열에 갖다 결합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염기서열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프로브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 부위는 이렇게 형광으로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에 비해서 결실이 있다. 결실이 있게 되면 결실이 있는 염색체가 있다. 미세 결실이 있는 염색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전에 그 프로브를 같이 이 염색체에다 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브를 이렇게 뿌려주죠. 이 프로브가 알아서 상부적인 염기소일에 갖다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미세 결실의 경우에 이 부분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상부적인 염기소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결실이 됐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프로브가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즉 밑줄 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프로브 역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염색체는 이 부분이 형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정상의, 즉 미세결실이 없는 염색체만 갖고 있는 사람, 부모 모두에게 미세결실이 없는 정상적인 염색체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미세결실이 있는, 그러니까 부모 어느 한쪽에게는 정상, 어느 한쪽에게는 미세결실이 있는 염색체를 받은 헤테로 E형의 경우, 그 다음에 부모 모두에게 미세결실이 있는 돌연변이를 받은 경우, 이렇게 세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브로 이용해서 형광이 있는 프로브를 뿌려주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즉 미세결실이 없는 염색체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양쪽 다 형광을 나타냅니다. 그에 비해서 헤테로의 경우에는 미세결실이 있는 쪽은 형광이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형광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미세결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쪽 모두가, 양쪽의 부모에게 모두 다 미세결실이 있는 염색체를 받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미세결실 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형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형광 없는 그러한 염색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경우는 윗부분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기에 약간 파란색과 그 다음에 붉은색의 형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7번 염색체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파란색은 보이는데 붉은색의 형광은 보이지 않죠. 즉, 이 붉은색에 해당하는 정도의 염기서율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붉은색의 형광은 이 염색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L은 결실이죠. 7번 염색체에 결실이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형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경우에는 13번 염색체에 결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브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 프로브가 3개가 형광을 나타내죠. 즉 13번 염색체가 3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번 염색체의 3개, 즉 트라이조미 13이라고 해서 파타오 증후군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형광의 프로브를 이용해서 염색체 이상, 수혜 이상이나 구조 이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피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